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호입니다.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평생 해야 될 주식입니다. 차분하고 무덤덤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눈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퇴원을 해서 당분간 방송을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박 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황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차분하게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마감된 미증시와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미국 시장입니다. 멕시코 관세 부과 우려에 하락했는데요. 다우가 354.84, 1.41%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14.57, 1.51%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멕시코에 관해서 관세 부과 관련되는 부분 언급을 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2010년 이래 가장 안 좋은 5월달 증시가 되었어요. 6주 연속 하락이죠. 그리고 이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관련되는 종목들이 관세 부과가 되면 공급망 관련되는 위험 때문에 지금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는 맥도날드 경기방어주가 그나마 상승했고요. 나이키, 골드만삭스, 시스코, 다우, 보라이존 이런 종목들이 다 빠졌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라인들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25,200선인데 이게 붕괴가 되었어요. 결국은 25,200선. 이 지점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작년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다우지수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상승의 이제 강한 기조를 유지시키는 자리가 25,200선인데요. 이제 얘가 이제 빠지면 다음 라인이 이제 24,200선. 이 라인 정도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추세를 유지하는 라인입니다. 지금 이제 강한 라인은 이제 살짝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평균선 기준을 보면 이제 200일선을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피보나치 라인으로 이제 이걸 꺼 드리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지지 못하고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다음 라인 24,200선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깨지면 사실상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라왔던 이 부분이 깨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투자 전략가들이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코멘트가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위기다는 소리죠, 사실. 그리고 이제 이게 깨지면 그 다음 라인은 22,700선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나스닥에서 이제 중요한 흐름들은 나스닥은 이제 시고가를 그나마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우지수보다는 조금 이제 여유가 조금 있었는데 그동안 7,580선도 결국은 이제 이탈을 하죠, 지금. 7,580선. 이 부분이, 또 이탈을 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선은 이제 7,200선 살짝 밑에 있습니다. 여기 라인이 있고요. 기술주도 지금 애플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애플은 이제 뭐 다우에도 있고 나스닥에도 있고 스탠다드 포스 500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00선, 6,587 이런 라인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해외 사이트에 제가 이제 확인해 보면, 요런 어떤 좀 위기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도 계속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서 멕시코에 이것도 급작스럽게 했어요. 역시 이제 트위터에다가 알리는데 중국하고 할 때가 비슷합니다. 멕시코도 미국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이익을 취대왔다 오랫동안. 그리고 이민법도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가져갔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뭔가 수정해야 될 때가 됐지 않냐. 그리고 그러한 때가 지금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법 이민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연유가 되어 가지고 지금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6월 10일부터. 5% 시작해가지고 10월 달에는 이제 25%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당초 이제 나프타라고 이제 에서 이제 새로 이제 USMCA 협정을 이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차질 우려가 될 정도로 급작스러운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5%가 7월 1일에는 뭐 10%, 8월 1일에는 15%, 9월 1일에는 20%, 10월 1일에는 뭐 25%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멕시코하고는요, 지금 매일 뭐 한 15억 달러 정도 거래가 될 정도로 이게 규모가 커요, 사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을 이제 할 때도 그 참모진들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스티브 뮤누신이라든지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멕시코에 이 관세 부과하는 거는 반대다. 그래서 했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금 뭐 참모진이고 뭐고 지금 막 밀어붙여요. 지금 자신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달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재선 출정식도 앞두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무리수를 좀 따르면서. 그래서 불법적인 어떤 이민 관련되는 부분들이 멕시코에서 해결을 해줄 때까지 지금 올리겠다 이거거든요. 멕시코에서도 반발이 많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제 부통령 마이크 펜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중국 쪽에 압박,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합니다. 영국을 가는데 중국 쪽에서도 이제 왕치산이 가는데 그걸 앞두고 폼페이오가 하회를 쓰게 되면 우리가 정보를 이제 주는 부분들을 공유하는 부분들을 제한하겠다. 영국이나 독일 이런 쪽에 이제 강한 호조를 하면서 진짜 이게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 같아요. 상당한 지금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종목들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기아차, 현대차, 뭐 부품주, 전 세계 부품 회사들 자동차 부품 회사 90%가 멕시코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에서 이제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작해가지고 미국에 갖고 가는데, 그래서 이날 보면 GM 같은 경우도 보면 4%가 빠져요. 그리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도 2%가 빠지고, 금요일날 일본 증시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일본의 뭐 토요타라든지 혼다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AD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만큼 빠졌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도 빠졌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보면 유럽 증시에서도 뭐 피아트 크라이슬라든지 르노 같은 경우도 5% 급락하면서 자동차주들이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반응하면서 지수에 영향을 또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오늘 6월 1일이었는데요. 당초 이제 중국이 600억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보복 관세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를 하게 되면 미국산 수입품 전체에 지금 고율 관세를 최고 25%까지 부과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구에 도착한
그 2천억 달러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25%가 올린데 유예를 줬잖아요. 그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할 때까지는 유예했는데 이날에는 이제 뭐 이제 25% 도착하는 배에다가 이제 부과한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 국경보호청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제 알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관세 정정.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하나 더 남아 있잖아요. 3,250억. 예. 이걸 이제 어떻게 할지라 6월 17일 날 미국에서는 공청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도 계속 이제 추가 관세 부과되는 이 부분까지 있다면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또 충격이 오겠죠. 6월 중순에 이제 공청회에서 이제 결론을 내면 뭐 늦어도 6월 말이나 7월 달에 이 부분이 또 되기 때문에 저것도 한다고 하면 또 충격. 시장이 뭐 가시밭이네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은 이제 관세 관련되는 부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비관세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채 매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토류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 중국도 히토류 커트 관련되는 부분은 6월 달에 또 기사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압박 요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도 우리도 하웨이 당할 수만 없다. 우리도 블랙리스트 만들래. 예, 거래 제한 기업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블랙리스트를 만들까요?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 종목 사면 안 돼? 하여간에 이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또 발표를 한답니다. 이분이 이제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인데 강대강으로 계속 설전이 확전되고 있죠. 좀 정리를 해보면 당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작년에 이제 관세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시장에 그렇게 처음에 영향을 없었는데 작년 이제 10월달 넘어서 급격하게 금리 그 인상 관련된 부분과 맞물리면서 이거 경제도 불안한데 금리까지 올려 이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하다가 12월 달에 극적인 이제 G10에서 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달에 뭔가 이제 마무리 되는 것 같다라고 기대해 가지고 주가는 4월 달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웬걸 마무리가 안 되면서 미국은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기존에 10%로 작년에 올렸던 걸 25% 올리고 이에 이제 3일 있다가 중국 그럼 우리도 그러면 600억 남아있는 거 여기다가 올리겠다. 근데 그걸 이제 6월 1일날 적용하고 이것도 배가 도착할 때까지인데 이제 6월 1일날 그 중간에 실무적인 어떤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진행되고 미국은 3,250억 남았다 이랬죠? 이것도 이제 6월 중순에 또 공청회 열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환율 전쟁까지 하겠다는 거죠. 상계 관세, 그 다음에 보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환율은 조금 줄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웨이에 관련되는 압박, 5G 이게 이제 로봇 관련주로 갔다가 CCTV로 갔다가 매트리스로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국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술 쪽에 필요한 히토류를 가지고 압박을 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흐름이고 계속 미국은 전 세계에다가 하웨이 거래를 끊자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이제 블랙리스트 우리도 간 블랙리스트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차원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 이제 경제 지표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6월 달에 보면 6월 달 중순에 이제 18일인가요? 이때 이제 그 FOMC가 있거든요.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제롬 파월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상 트럼프가 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금리 인하가 상당폭 들어가 있습니다. 재선을 하기 위해서 주가의 장기적인 어떤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상당폭 관세보다도 더 파급적이라는 걸 알았는데 관세보다는 사실 좀 하웨이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자신감을 좀 얻었는데 하웨이도 계속 치고 나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6월 18일인가요? 저 FOMC 할 때 그때 이제 출정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재선 공식. 그러니까 뭔가 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강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선 주자로서. 그리고 사실상
중국에 대한 압박 자체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도 그렇게 뭐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론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로 한 러스트 벨트 관련되는 부분들 민심 이번에 이제 멕시코에 관해서 이거 하니까 기업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일정 시점 되면 줄기는 줄 건데 이게 언제가 될지가 사실상 예측하기 힘들어요. 작년같이 이제 G20 열리는 이달 말이 이제 본래는 될 거라고 이제 5월달에 관세가 올라갔을 때도 6월달에는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6월 1일 되기 전에 아무런 지금 이제 실무적인 절차가 없으니까 6월달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연말 내년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야? 양측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요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그리고 그런 어떤 단초를 끊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금리 관련되는 그래서 연준이 좀 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좀 된다면 트럼프도 좀 바뀔 건데 그 전까지는 계속 압박을 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준이 금리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그거는 PC 가격 지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월달 대비해서 조금 이제 0.2% 올라가면서 전년 동기비해서 1.6 정도 올라가서 뭐 2%가 연준이 바라는 이제 물가의 이제 커트라인이 2%잖아요. 2% 계속 아래에 있다고 하면 제롬 파운도 이게 좀 일시적이다. 될 수 있으면 뭐 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 민라인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이 있는데 이게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연준이 그럼 이번 주에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ISM 시카고에 따르면 5월달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 같은 경우가 좀 뭐 54.2로 상승했다.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다. 근데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예비치보다는 좀 부진했다. 예, 전망치보다도 좀 부진했죠.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간 증시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도 되게 힘들었는데요. 야, 6월달, 5월 말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수급의 변화를 가는 모습이 어떤 이제 단초는 나왔는데,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큰 이슈는 없어요. 큰 이슈는 없는데, 월요일 날 이제 중국의 이제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국가통계국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제조업 지수는 이번 주에 나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게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이제 제조업 지수들이 안 좋으면 오히려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MSCI 이벤트가 있으니까 계속 외국인들 유입이 올 하반기에도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수급적인 조건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애플 관련되는 개발자 포럼 애플도 최근에 이제 이 무역 관련되는 부분 미중 갈등 때문에 악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이제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향후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관련주에 좀 관심이 있다. 뭐 클라우드 하면 대표적인 뭐 더존 비전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4일날 미국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 순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에 가면 중국 쪽에서도 이제 왕시산이 다음 주에 유럽에 가거든요. 그러면 뭔가 중국 간의 어떤 미중 무역 관련되는 부분 언급이 분명히 또 일본에 갔을 때 같이 한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멕시코 관련되는 이야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도 이번 주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에는 제롬 파월이 뭔가가 할 줄 알았는데 딴 이야기를 자꾸 했어요. 저번에도 보면 금리보단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클라리다 연준 부회장이 물가가 계속 낮다라고 하면 금리가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낮출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은 어떤 입장의 이야기일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6일 날에는 현충일 저희는 이제 휴장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PMI 지표나 베이지부 이런 이제 경기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월 7일 날에는 유럽에서 이제 ECB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는 6월 달에 가장 보셔야 될 것은 결국은 이제 6월 하순에 가면 이제 이 쿼터 실적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무역 갈등 이야기 나오겠죠. 6월 28일 끄트머리 가면 또 G20이 있고 그 직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250억 달러 관련되는 공청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FOMC가 18일, 19일에 있습니다. 근데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재선 출마 선언이 있어요. 6월 달에. 그러면 지금 미국의 현지에서는 6월 달에 안 하더라도 6월 달에 하기 힘들겠지만 9월 달, 12월 달 내년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굉장히 지금 높게 보고 있어요. 연준이 계속 이제 버티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압박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것도 아마 제 생각엔 그거지 않을까? 이 금리를 딱 뭐 낮춰버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출정식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좀 온건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강한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면서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그런 어떤 흐름들이 6월 달에도 있으니까 6월 달에도 험난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빅딜이 된 다음에 제일 좋겠죠.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건 5월달에 빅딜이었잖아요. 5월달에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결국은 FOMC에서 금리 낮추고 미중 무역 끝내고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적은 안 좋지만 저가니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6월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무역업상도 빅딜이 하나 나오고 뭐 연준도 좀 낮춰주고 이러면 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어느 것 하나 지금 될 건 될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이야기잖아요. 언젠가는 하겠지. 근데 이게 6월달에 안 될 가능성도 많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노딜로 간다고 하면 이게 충격이겠죠. 노딜로 가는 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이제 3,250억 달러도 하고 이제 멕시코도 까고 뭐 지금 신흥국에 관련되어서도 뭐 인도나 터키 이런 쪽에서 계속 확전하고 있거든요. 와, 트럼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제 생각에는 장기화를 대비를 일단 해놔야 돼요. 뭐 빅딜이 되든 노딜이 되든 장기화 컨셉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11월 달 캠프 꾸릴 때까지. 여기서도 답 안 나오면 2020년도까지. 야, 트럼프 있는 동안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사실. 전 세계 증시에서. 뭐, 상품시장도 그렇고, 지금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0원 선 근접에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이슈가 하나 또 터져버리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양국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어마무시하게 사실 좀 팔았는데요. 이게 MSCI 이벤트와 더불어서 했는데, 이 이벤트가 끝나면 한국 쪽에는 다시 매수세가 보통은 들어오는데, 이러한 부분이 정말 빅딜하고 만나게 되면, 확 들어오면 이제 지수가 어차피 지금 사실 저평가는 저평가잖아요, 솔직히. PBR이 뭐, 0.8 왔다 갔다 하면 싼 거는 뭐 분명히 맞는데 중요한 거는 더 빠졌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바닥하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꾸린다고 하면 이런 전략이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지수를 볼 때는 대형주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어떻게 대응하냐 그냥 분할 매수로 그냥 내려가는 게 제일 좋아요. 셀트리온 같은 것도 분할 매수로. 그러니까 분할할 때 한번 사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할 때 바로 사지 말고 한참 있다가 사면 돼요. 그럼 지수가 돌면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가기 때문에 바이오나 전기전자 쪽에 대형주 관점에서 분할을 해야 되고
물타기가 아니라 분할을 해야 돼요. 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빅딜이 안 돼가지고, 빅딜이든 노딜이든 뭔가 불확실성이 계속 된다고 하면, 추세적인 상방은 시간이 걸리겠잖아요. 그렇다면 그 틈에는 계속 이제 이벤트 관련되는 단기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계속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분기 관련되는 실적 발표가 이제 7월달, 8월달 나오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환율 수혜주들,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이벤트, 요런 종목들에 이제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한번, 국내 증시도 한번, 봐드리면, 지금 이렇잖아요. 예.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별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만큼 팔았습니다. 예. 5월달에요. 이만큼 팔았어요. 2조 4천억대 이상. 예. 외국인들이 이만큼 팔았고요. 기관들이 이만큼 팔고, 개인들은 엄청 샀어요. 거의 3조 가까이 샀어요. 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기관이 이만큼,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하면 3조가 넘게 팔았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4월달까지 뭐 7조 넘게 샀다가 5월달에 집중적으로 좀 매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MSCI 이벤트와 뭐 환율 영향에다가 여러 가지가 좀 복합되었는데, 이게 언제 돌아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돌아오긴 돌아오겠죠. 근데 이제 바로 돌아오느냐, 더 밑에 돌아오느냐, 나중에 돌아오느냐, 이런 걸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데, 지수로 보면 이제 이런 라인이 됐죠. 제가 이제 2038, 2038, 2038. 이 선을 이번 주에 이제 한번 내려갔다가, 이게 이제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주말에 끝난 해외 증시로 보면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000선도 어떻게 될지. 그래서 키는 좀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받치고는 있는데, 외국인이 판다면, 이게 2000선 공방이 다음 주에도 될 건데, 이게 어떻게 좀 버티느냐를 잘 봐야 될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에도 한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해외발 영향을, 또 다음 주에도 뭐 트럼프가 영국 가서 이야기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 어떻게 될 건지, 환율 영향, 그리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지금 금요일 날 들어왔던 2천억 정도의 이 매수세가 한 1000억대 이상 정도가 한 2번 정도만 나오면 수급은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만큼 샀던 거를 바로 만약에 또 패버린다고 하면 좀 더 뺀다는 소리입니다. 요걸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쪽에서는 그 말은 뭐냐면 더 밑에서 바닥을 인식한다는 거죠. 기관들은 위로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와도 중대형주에,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좀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로 가기 때문에, 기관들이 산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방어는 되는데 올라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야 뭐 공격적으로 사고 지수물에 영향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되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 370억을 샀는데, 이런 이제 1000억대 이런 매수세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이제 이런 며칠 정도가 이제 코스닥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종목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전자가 일단 높여가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 가장 뭐 좋아할 만한 건 한 3만원대 중반인데,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사면 올해 초가 어디였냐면 36,000원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보면 이제 지금 메모리 가격도 당초는 1분기, 2분기 턴어라운드인데 내년도까지 안 좋을 거다, 이런 기사도 지금 주말에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턴어라운드가 빨리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점에서는 저는 이제 뭐 분할 매수하면 뭐 삼성전자를 잘만 나눈다 보면 괜찮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작년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뭐, 그, 반토막 났다가 또 한 8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또 그 8만원대에서 65,000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요 밑으로는 좀 해놓으시면 분할할 만한 종목은 뭐 이런 거다 보여주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텀자 종목은 뭐 이런 거겠죠. 결국은 지금 제가 주말에 보니까 기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5G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적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쪽에 지금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은 최근에 조금 주춤한데 삼성이 하니까, 근데 메모리 가격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 메모리도 이제 미국이 좀 인텔은 좀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오히려 이제 하웨이 영향으로 그 갤럭시 관련되는 회사들이 또 이제 좀 돌기도 돌고, 요런 쪽 아니면 이제 최근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이런 테마주들이 순간순간 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그죠? 찾으면 이미 올라가 있고, 그죠?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6월 달에도 이제 방향성을 언제쯤 잡는가, 가장 좋은 것은 빅딜이 나와야 되는데, 빅딜도 나올 수 있고 노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장기화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베이스를 일정 부분 갖추고 계시면서 대형주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테마주,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양호한 종목도 단기 매매, 이런 것들이 이제 6월달의 기본 전략이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투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